아니 근데 지금 방금 한국에서 심지어 6학년 졸업식을 아직 못 마치고 왔거든요.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갑자기 7학년이 끝나고 이제 저보고 8학년이라는 거예요. 그럼 나의 7학년은 도대체 어디 갔냐? 오늘은 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특별히 제가 이제 12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미국에 와갖고 어떻게 적응했는지,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게 됐는지,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제가 한국말을 좀 잘하니까 이제 영어를 할 때 좀 굉장히 놀랍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왜냐면 선생님이 한국말을 주로 하시니까 영어를 못 하시는 줄 알았다. 그래서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저는 이제 2002년 크리스마스 때 딱 미국에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이제 올해로 22년 차인데, 원래는 아버지가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에 미국에 먼저 오셨고 본인 한의사 공부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, 막상 와보시니까 여기가 좀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너희들도 이제 같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.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될 줄 알았으면은 뭐 미리 뭐 영어라도 좀 배워놓고 했을 텐데, 사실 뭐 그럴 새도 없었고, 그때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어디서 또 들으신 말씀이 이제 뭐 한국에서 영어를 또 혹시라도 잘못 배우면은 그럼 미국의 그 본토 발음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,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그냥 겸사겸사 그래서 뭐 영어를 안 배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되면은 1년 정도 꿇고 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제 새로운 나라에 왔고,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상태니까 조금 학교 생활이나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 좀 적응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년을 좀 꿇고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다반사인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라서 뭐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멋 모르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벌써 저는 7학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지금 방금 한국에서 심지어 6학년 졸업식을 아직 못 마치고 왔거든요.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갑자기 7학년이 끝나고 이제 저보고 8학년이라는 거예요. 그럼 나의 7학년은 도대체 어디 갔냐 하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영어가 제일 힘들었죠.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요만한 과자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영어를 못했으니까. 그래서 뭐 이런 걸 어떻게 이겨냈냐, 뭐 이런 썰을 풀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제 방에서 이 고랭이 새끼가 낑낑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시면은 제가 이게 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막 너무 이게 영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억울해 죽겠는데 막 눈물은 흐르고 막 이러는데, 그 우는 걸 들키기 싫어가지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었느니 뭐 이불을 물었느니 하면서 그냥 뭘 물고 이렇게 엉엉 울고 뭐 그랬대요. 솔직히 뭐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아무튼 그래서 좀 본론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를 외웠고, 그 단어들도 이제 어디서 뽑았냐면은 옛날에 그 해리포터 책에 아예 영어가 뭐 기본 1도 안 돼 있으니까 해리포터 책에서 그냥 무조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싹 다 밑줄 쳐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매일 50개씩 외웠어요. 그 해리포터 책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매일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타임스 뉴 로맨 폰트로 폰트 사이즈 11으로 2페이지를 꽉꽉 채워서 썼습니다. 영어도 못하는데 읽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영어에 아예 말이 안 돼요, 이거는. 근데 이렇게만 들으시면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, 역시 뭐 될 놈은 이 떡잎부터 다르다고, 김 선생은 확실히 그 다른 놈들보다는 좀 달랐네,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, 제가 요걸 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용돈을 주셨어요, 그때. 그래서 이제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면은 이제 3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. 그래서 3개 이상 안 틀리고 50개 다 맞으면 거기에서 이제 2불, 그리고 일기 2장 꽉꽉 채워서 하면은 3불,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벌을 수 있는 돈이 총 5불이었어요. 근데 이게 5불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인 게, 그 당시 때 아마 이 코스코에서 이 가스가 갤런당 아마 한 1불 50, 뭐 1불 60 막 이랬을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뭐 하루에 5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, 이게. 그럼 이제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했냐, 그 당시 때 또 어찌저찌 해가지고 친해진 친구 중에 이제 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, 이 친구가 2세예요 한국말이 좀 굉장히 서툴긴 한데 어쨌든 의사소통은 좀 되는 수준이었고,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. 뭐 어디 뭐 PC방 가고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핫도그도 먹고 하면서 온 동네를 그냥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대화를 할 때는 무조건 영어로만 대화를 했죠. 제가 영어를 하는 게 사실 뭐 말 같지도 않은 영어였을 거잖아요. 그래도 이 친구가 참 좋았던 게,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잘못한다거나 발음을 틀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좀 잘못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고쳐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는 나름 또 뭐 한국에서 저도 좀 공부 좀 했으니까 이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이 자존심만, 이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만 겁나게 높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마운 존재였죠. 왜냐면 제가 누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, 이 친구가 좀 굉장히 가볍게 저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고쳐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, 지금까지도. 좋아요, 구독 부탁. 아무튼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어요. 왜냐면 그렇게 기억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게,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좋지 않은 기억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데, 고등학교 때는 사실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. 그 당시 때 이제 2세들은 뭐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는지는 몰라도 우리 1.5세대 이제 이민자 세대들은 저희 눈에만 딱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 당시 때 이제 저희 같은 애들 학교에서 이제 FOB이라고 불렀어요. FOB. 이게 무슨
뜻이냐면 fresh off the boat 해가지고 방금 보트에서 내렸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는 뭐 딴 나라에서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그런 애들을 좀 좋지 않게 칭하는 말이었죠. 그리고 우리 FOB이라는 이 그룹 내에서도 사실 두 가지의 부류로 딱 나뉘었는데 공부를 하는 놈들과 그렇지 않고 행복한 놈들 이렇게 딱 두 부류로만 나눴어요. 여기서 이제 행복한 놈들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공부를 안 한 애들을 칭하는 것도 있지만 담배 피는 놈들, 술 먹는 놈들 등등 뭐 아무튼 나쁜 짓 하는 놈들을 이제 우리가 행복한 놈들이라고 조금 이제 온화하게 표현을 했죠.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는 이 공부에 매달리는 이제 그쪽에 속해 있었고요. 딱히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산 건 아니에요.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공부를 안 하고 행복한 놈들의 이 결말을 보게 되면은 다들 뭐 어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게 된다거나 뭐 혹은 어디 LA K타운의 고깃집에서 뭐 알바를 뛴다거나 제가 뭐 2년제 대학이나 뭐 그런 뭐 고깃집 알바나 뭐 이런 것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이 미국이라는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사는데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제 나름 개인적인 철학이었던 거죠. 그냥 뭐 특별한 꿈이랄 건 없었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. 해서 뭐 학교에서 하는 온 동네 AP란 AP는 다 듣고 뭐 심지어는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당시 때는 뭐 하나만 봐도 되는지를 모르고 SAT랑 ACT 둘 다 봤습니다.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한국인의 고질병이 있죠. 이 궁금증. 저 양반은 얼마나 받았을까?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숨기는 사람은 아니라서 SAT 저희 때는 이제 2400점 만점이었어요. 왜냐면 이제 reading 800, writing 800, math 800 이렇게 800, 800, 800 해서 2400점 만점이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reading이 700, writing이 780 그리고 수학이 800 이렇게 해서 2280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ACT도 받고 ACT는 36점 만점에 36점 받았고요. 정확히 얘기하면 35.5점이 반올림이 돼서 36이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36은 36이죠.